자, 고지혈증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건데 이 고지혈증이 무언가 혈압 당뇨만큼 메이저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당뇨하고 혈압은 듣자마자부터 암 진단받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데 나 얼마 전에 고지혈증이래. 그거 괜찮은 거야? 고지혈증은 걱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지? 이게 위험한 거 맞나? 고지혈증?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지혈증? 자기 저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무섭지. 이름도 좀 생소하고 내가 고지혈증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고지혈증이 뭔지 콜레스테롤이 뭔지 지방이 뭔지 고혈압 하면 혈압이 높은 병 당뇨도 혈당이 높다 정확하게 딱 각인이 돼요. 근데 고지혈증은 대충 느낌상 뭐 피에 기름이 많은 병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검사를 하는지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지 내가 검사는 하고 있는 건지 검사를 하면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지혈증 첫 시간으로 고지혈증이 뭔지 제 트레이드 마크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귀에 와서 꽂히는 설명 의학계의 일타 강사 닥터 등료에 배워서 남주는 시간. 오늘도 고지혈증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원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자, 어떤 어머니께서 진료받으러 오셔서 제가 지금 따로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는 약 없냐고 여쭤봤는데 어머니께서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드시냐고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고지혈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약이 고지혈증 약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이랑 같은 말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같은 병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같은 말도 아니고 고지혈증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고지혈증이 뭔가? 고지혈증은 정확하게는 고지질혈증이에요. 네자도 긴데 5자로 늘었죠. 자, 이 고지질혈증, 그러니까 피 속에 지질이 많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요거를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 당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단백질이고, 그리고 지방은 엄밀히 말하면 지질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질, 단백질, 지질로 바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질 안에 지방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은 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 안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 콜레스테롤 안에서는 HDL과 LDL이 있어요. 그래서 지질은 결국 지방산과 HDL, LDL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고지혈증은 이런 지방, HDL, LDL이 높은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HDL은 낮은 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HDL은 낮은 게 병이니까 고지혈증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글자도 모자라서 이상지질혈증 6자로 불러야지 이게 정확한 병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고혈압 그 세자도 길어가지고 나는 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상지질혈증을 6자를 부르는 거 솔직히 뭐랄까 이게 맞는 용어긴 한데 다른 용어로 부를 수 있으면 다른 용어를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혈압 당뇨처럼 입에 짝짝 붙는 그런 용어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이름은 이상지질혈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3대 영양소를 당질, 단백질, 지질이라고 봤을 때 이 지질 안에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피 속에 떠도는 지질들이 지방산의 형태가 있고 콜레스테롤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내지는 지방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TG,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도 좀 뭔가 맞득치 않아요. 중성지방이란 말도 애초에 틀린 말이고 트리글리세라이드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삼지방산이 오히려 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중성지방 내지는 TG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T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는 아까 말한 대로 LDL, HDL이 있는데 TG, LDL, HDL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피 속에 있는 지질이고 요 세 가지 중에 TG하고 LDL은 높은 게 병이고 HDL은 낮은 게 병이에요. 요거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 검사를 해보면 우리 피 속에 떠도는 지질 형태가 정확하게는 킬로미크론, VLDL, IDL, LDL, HDL이 있는데 요 입자 안에서 보면 요 노란색이 중성지방, 즉 T지고 요 파란색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머님과의 대화를 보면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이 말은 요 파란색에 대한 약을 먹고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약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LDL, HDL이 문제가 있거나 T지가 높은 병을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니까 고지혈증 약이 콜레스테롤 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아주 엄밀히 따지면 이상지질혈증 약이 맞습니다.
자, 제가 이후의 영상들에서 LDL과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해당하는 TG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미리 설명드리면 이런 지방이나 지방산은 연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 애들은 우리 몸에서 기름 성분인 건 맞아요. 근데 일종의 단백질 같은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성호르몬도 만들고 비타민 D도 만들고 담즙도 만들고 세포막도 만들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애들은. 그래서 석유에 비유하면 TG는 이런 LPG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석유 에너지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LDL, HDL, 콜레스테롤은 굳이 따지면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석유로 만든 어떤 물질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은 기름으로 만든 건 맞지만 에너지로 쓰고자 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가지 TG, LDL, HDL 중에서는 이 LDL이 혈관벽에 가서 때려박아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로 쓰는 지방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석유가 아니라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런 형태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후의 영상들에서 수편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이 정확한 이름이고 대충 어떤 병인지는 알겠는데 이 병이 그러면 얼만큼 위험한가? 혈압당뇨만큼 그렇게 정말로 심각한 병인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때 어떤 병들이 걸리는가 하나씩 보면, 자, 지난 시간에 고혈압이 있으면 이런 5마리의 좀비가 쫓아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신부전, 혈액투석이죠. 신부전, 고혈압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메이저한 합병증 5개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당뇨는 거의 비슷하죠. 심근경색, 뇌경색, 신부전은 똑같고요. 실명이 생길 수 있고 하지절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5마리의 좀비가 쫓아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지혈증은 뭔가? 자, 고지혈증은 심근경색하고 뇌경색 요 2마리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병 자체는 단순해요. 그냥 뇌경색, 심근경색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거야. 물론 고지혈증도 아주 드물게 췌장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지혈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WHO 2016년 세계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이 1위고요. 뇌혈관 질환, 즉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중풍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이게 2등입니다. 그리고 자, 세계 통계에서는 암을 폐암, 간암, 위암 이런 식으로 따로 각각의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암은 저 밑에 폐암부터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뭘로 죽느냐? 1번 심근경색, 2번 중풍이에요. 심근경색 중풍이 투탑입니다. 자, 저는 암은 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암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완전히 압도적인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심장질환, 소위 말하는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폐렴이 3위인데 그 전까지 원래 3위는 중풍이었어요. 지금 중풍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뭘로 가장 많이 죽느냐? 1위는 암이고요. 2위와 4위가 심근경색과 중풍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은 각각의 병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중풍하고 심근경색은 사실 이게 더 한 병에 가까워요. 원인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모든 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담낭암, 췌장암 전부 다 합친 거랑 중풍, 심근경색 합친 게 맞먹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암을 따로따로 분류를 한다면 단일 질환으로는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가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그거는 암이 많은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은 암 폐암보다도 심근경색이 단일 질환으로는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심근경색으로 가장 많이 죽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심근경색이 진짜 그렇게 많나 싶잖아요. 제가 오늘 고지혈증 이거 강조하려고 좀 과장해서 겁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하루만 있어 보시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진짜 심근경색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진짜 엉성시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망 원인에서는 중풍과 심근경색이 완전히 압도적인 1, 2위고 암은 세부로 분류하기 때문에 폐암이 요 밑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다 합쳤기 때문에 1위고요. 2위와 4위가 심근경색과 중풍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자에서는 중풍과 심근경색이 암 전체와 맞먹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각 국가들을 봤을 때 어떤 질병으로 제일 많이 사망하는가? 거의 대부분이 심근경색이 1위입니다.
2000년대에도 심근경색과 중풍이 1, 2위였지만 2015년에는 좀 더 압도적으로 변했고요. 더 늘어났고요. 자, 그래서 중풍과 심근경색, 암이 최고 메이저 3대 질환인 거 아시겠죠? 이 세 질환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봐도 돼요. 이 세 질환 모두 갑자기 생기는 질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걸 여태까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심근경색, 중풍, 암, 폐렴 이런 것들이 죽는 병이라고 보면 이것들을 일으키는 조건,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을 중간 질환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암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을 하나의 병으로 보고 전체 원인을 보면 담배하고 비만이 압도적이에요. 완전 투톱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암은 담배하고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하고 비만은 소위 말해서 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조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근경색과 중풍은 어떻게 하면 걸릴까요? 뇌졸중이 괜히 오는 게 아니더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심근경색과 중풍이 잘 걸린다고 대충은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이런 전 세계 사망 원인의 투톱인 심근경색과 중풍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나온 2018년 이상지질혈증 치료 지침 4판을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전 세계적으로 허혈성 심질환, 즉 심근경색의 원인의 56%, 심근경색 걸리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고지혈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 원인의 18%가 고지혈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압도적인 1위인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정말 위험한 질환이 맞죠. 우리나라 한국의 특히 남성에서 중풍과 심근경색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 질환 다 흡연과 고혈압이 투탑이고요. 고지혈증이 중풍의 5%에 기여를 하고요. 심근경색이 9%에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고혈압하고 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지혈증이 당뇨보다도 위험하죠. 중풍과 심근경색에 있어서는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당뇨보다도 더 기여도가 커요. 그래서 당뇨를 방치하는 것보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는 게 중풍, 심근경색이 걸릴 확률이 더 큽니다. 의외죠. 여러분들 당뇨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중풍하고 심근경색은 고지혈증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경색이고 이게 심근경색이죠. 뇌혈관이 이렇게 기름떡이 앉으면서 안쪽 벽이 탁 터지면서 막혀가지고 뇌가 괴사당하는 게 뇌경색이고요. 심근경색 똑같죠. 심장이 우리 몸으로 피를 보내주어서 우리 몸이 전부 다 살아있게 만드는 게 심장인데, 심장 자체도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따로 있어요.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상동맥에 기름떡이 앉으면서 마찬가지로 안쪽 벽이 탁 터지면서 순식간에 막혀가지고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게 심근경색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뇌경색과 심근경색도 굉장히 초기에 오면 운이 좋을 경우에는 합병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뇌경색이라고 하면 사망하시거나 치료하더라도 이렇게 장애가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은 사망하시거나 심부전이라는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 다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위, 2위 하는 투톱의 사망 원인이 되겠고,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소위 말해서 죽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기름떡, 이 기름이 왜 앉아 있을까요? 여기에. 이 애들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이상지질혈증 때문에 이 기름떡이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계병, 요 병들을 줄을 세우면 어떤 것들이 가장 위험한가? 전체를 다 본 통계가 또 있습니다. WHO에서 2009년에 수명에 영향을 주는 상위 위험 요인을 쭉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한글로 볼게요. 고혈압이 완전히 압도적인 1위고요. 흡연이 2등입니다. 3위가 당뇨고요. 4위가 운동 부족, 5위가 비만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고지혈증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무서운 중간계 질환이 결국은 고지혈증이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1위, 3위, 6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전 세계적으로 초초 메이저 질환이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고지혈증 환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16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의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중에서 약을 먹는 분은 66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조절되는 사람은 36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에 비해서 이상지질혈증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낮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70대 이상이라도 77%밖에 본인이 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적고 안다 할지라도 또 역시 혈압당뇨처럼 치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요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지혈증이 무슨 병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환자는 국내에 1100만 명이 있고요. 당뇨 환자는 400만에서 500만 사이에요. 이상지질혈증은 딱 1000만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보다도 훨씬 많은 병입니다. 이 중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치료자 현황을 봤을 때 고혈압이 이만큼이고 이상지질혈증이 이만큼, 당뇨가 이만큼이에요. 당뇨보다도 이미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상지질혈증은 약을 먹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3개가 다 있는 사람도 140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굉장히 메이저한 병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 뭔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이상지질혈증이 어떻게 진단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LDL, HDL, TG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지방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단백들의 종류가 킬로미크론, VLDL, IDL, LDL, HDL 이렇게 있고, 킬로미크론은 우리말로 유미미립이라고 해요. VLDL은 초저밀도 지단백, IDL은 중저밀도 지단백, LDL은 그냥 저밀도 지단백, HDL은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 왜 이거는 저밀도고 이거는 고밀도라고 부르느냐? 자,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피 안에서 기름 성분만 보면 이런 입자들이 막 떠돌아다니겠죠. 이거의 개수를 셀 때 이 애가 밀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위로 뜬다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 두 번째로 뜨고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피 속에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검사하는 방법이 이런 건 아닌데 밀도는 실제로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제일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얘는 저밀도고 얘는 중저밀도, 얘는 초저밀도, 얘는 유미밀입이 되겠고, 얘는 가장 밀도가 높은 고밀도 지단백이 맞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피 속에서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눠서 뜬다고 이렇게 상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 검사할 때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영어로 LDL, HDL, TG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려워요. 혈당, 혈압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을 어떻게 검사하는가? 우리가 보통 내과에서 그냥 기본적인 검사 해주세요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 당뇨 치료하다가 고지혈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발견하는 가장 많은, 가장 최다의 루트가 뭐냐면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국가검진입니다. 우리나라 갓 대한민국에서는 중풍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미리미리 조기에 캐치를 하기 위해서 갓 국가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40세 이후로는 특별히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 검사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4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 국가검진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진 결과지가 집으로 날라와요. 자, 요게 지금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날라가는 국가검진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적혀 있는데, 자, 요거 파워포인트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프죠. 고혈압은 110에 71 뭐 이렇게 하면 요 수치 하나만 보면 돼요. 당뇨도 공복혈당이 뭐 100일이다 이러면 어떻다 이렇게 딱 하나씩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얼마, 고밀도 콜레스테롤 얼마, 중성지방 얼마, 저밀도 콜레스테롤 얼마, 수치 자체가 4개인데다가 이 4개의 기준이 다 다르고 어떤 거는 높으면 병인데 어떤 건 또 거꾸로 낮아야 병이고 너무 복잡해요. 이걸 솔직히 환자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쉽지 않아요. 자, 복잡하죠. 제가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 그냥 딱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LDL, HDL 중성지방이 뭔지,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앞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수치를 봤잖아요. 자, 여기서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단백 입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각각의 지단백 입자들 사이에 박혀 있는 요 파란 구슬들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들만 싹 다 합해서 검사한 총합이 총 콜레스테롤이에요. 전체 콜레스테롤 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이 세 개의 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거랑 저밀도 LDL, 고밀도 HDL 요 세 개를 더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자, 여기 킬로미크론 VLDL, IDL, LDL, HDL이 있을 때 여기서 LDL하고 HDL은 대부분 요 파란 입자 대부분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양을 그냥 하나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HDL도 그 안이 대부분이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IDL하고 VLDL은 구해보면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조리 구하고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LDL하고 HDL은 각각의 수치를 구하고 나머지 킬로미크론하고 VLDL은 대충 이 노란색인 중성지방 입자 5개당 콜레스테롤이 하나 정도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충 그냥 중성지방 전체를 구해서 5로 나누면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늘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성지방으로 구해서 5로 나누는 값이다. 그렇게 오늘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유는 없어 그냥이.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이 총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이 콜레스테롤들이 전부 다 중풍하고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로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혈압 당뇨처럼 우리도 총 콜레스테롤이 오르면 중풍 심근경색이 잘 생긴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성지방하고 LDL은 중풍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게 맞는데 HDL은 거꾸로 중풍하고 심근경색을 예방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피 속에서 LDL과 HDL이 떠돌아다닐 때 여기 혈관에 가서 때려박는 애들이 결국은 LDL이고 거꾸로 때려박는 걸 막아주고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빼와서 간으로 집어넣는 게 HDL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이 아니라 세포 기준으로 봐도 LDL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빼와서 세포로 넣어주는 놈이고요. HDL은 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빼와서 간으로 넣어주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LDL과 HDL은 지단백, 정확하게는 지질이 아니죠. 지단백이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름을 싣고 들어가는 거니까 유조차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기름을 싣고 나오는 거니까 청소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굉장히 자세히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몽창 검사를 해보면 LDL과 HDL이 섞여서 나오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LDL은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또는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HDL은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이 방향으로만 가는 놈, 이 방향으로만 가는 놈,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달리는 차를 몽창실이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이게 상행선으로 달리던 놈인지 하행선으로 달리던 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은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콜레스테롤 안에서 LDL과 HDL을 각각을 검사해서 LDL은 높을수록 병이고 HDL은 낮을수록 병이라고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총 콜레스테롤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사들도 LDL과 HDL 각각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한 환자가 9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총 콜레스테롤 200으로 전부 똑같은 사람 9명을 비교해도 여기서 지금 HDL, LDL 중성지방이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이 수치는 보면 안 됩니다. 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로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아까 건강검진 결과표로 보면 여기서 총 콜레스테롤이 의미가 없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거고 중성지방 저밀도는 나쁜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는 나쁜 거고 한 개는 좋은 거다. 그래서 오로지 HDL, 이 고밀도만 높은 게 좋은 거고 낮은 게 오히려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밀도 이 녀석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 자,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수치 하나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LDL, 중성지방, HDL 이 세 개만 보더라도 이래도 복잡해요. 한 개만 외우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딱 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의사들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HDL, LDL 중성지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십 수백 편의 논문을 전부 다 조사한 논문이 있어요. 중성지방과 HDL, 그리고 여기는 난 HD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HDL, LDL이 각각의 심혈관 위험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 요 깨알 같은 글씨 보이시나요? 몬프리 94, 드레스, 마티스 93, IKNS, 아테나 등등 이 수많은 논문을 싹 다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논문을 표로 만들어 보니까, 자, 요게 심근경색이고 요게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중성지방은 요 검은 네모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다 배제를 하니까 중성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약간 생길랑 말랑 하는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약간 높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논란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H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HDL, LDL은 확실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심근경색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뇌경색을 봐도 똑같아요. 중성지방은 거의 연관이 없고요. HDL은 심근경색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뇌경색이 잘 생겨요. 그리고 LDL은 심근경색과 똑같이 높으면 높을수록 뇌경색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LDL 높은 게 심혈관 위험의 갑이고, HDL이 낮은 거는 두 번째로 위험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거는 세 번째로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수많은 논문에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자, 다른 셀 수 없이 많은 논문을 다 비교해 놓은 논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DL, LDL 중성지방을 비교했을 때 심뇌혈관 위험을 일으키는 정도가 LDL이 높은 게 가장 위험하고요. HDL이 낮은 거는 역시 위험하긴 한데 LDL 높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고,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심혈관 위험을 올리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약간 올리거나 거의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게 최종 LDL, HDL 중성지방의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LDL이 1 올라가면 심혈관 질환이 2에서 3%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DL이 170인 사람은 160인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확률이 20에서 3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LDL 높은 게 갑인데, 근데 LDL이 높은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증가하는데, 문제는 남자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여자는 폐경 이후에 40대에서 50대 넘어갈 때 급격하게 늘어나서 여자 50세 이상 환자에서 3분의 1이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DL, LDL 중성지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피검사를 했을 때 HDL, LDL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이렇게 검사 수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중성지방하고 LDL, HDL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9명의 다양한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를 쭉 봤을 때, 자, 요렇게 HDL이 좋은 거고요, TG와 LDL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 3명으로 끊어서 보면, 여기서 TG가 100으로 다 똑같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이게 중간이고, LDL이 낮은데 HDL이 80인 이런 사람이 훨씬 건강하겠죠. 자, 그리고 HDL이 똑같다고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TG가 높은 것 자체는 또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든지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사망할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심뇌혈관 자체는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하고 심근경색 측면에서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요, 이 사람이 이 중에서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총 콜레스테롤 200으로 똑같은 사람 9명을 비교해도 중풍하고 심근경색 일으킬 확률이 다 달라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 좋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렇게 4가지 수치가 있을 때 확실한 거는 총 콜레스테롤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HDL이 좋은 거고 나머지는 나쁜 건데, 이 중에서 LDL 높은 게 갑이고, 그 다음에 HDL 낮은 게 안 좋고, 중성지방 높은 거는 최소한 뇌경색, 심근경색에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너무 어렵다, 한 개만 딱 보게 해달라, 그러면 LDL 높은 것만 보면 돼요. LDL 높은 것만 보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고혈압은 혈압 높은 게 병이고, 당뇨는 혈당 높은 게 병이고, 고지혈증은 LDL 높은 게 병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잡하죠? LDL 높은 것만 보면 됩니다. 이분이 안 좋고 이분이 좋은 거다, 이분 정말 좋고 이분이 정말 안 좋은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8, 90%는 맞는 말이에요. 여력이 있으면 이 2개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LDL 하나만 보면 되게
되게 깔끔해지는 순간까지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LDL이 어디서부터 병인가? 얼마면 나쁜 거냐? 이제 요것만 보면 되죠. 그런데 이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또 어려워요. 왜 어렵냐? 다른 거는 굉장히 기준이 명확해요. 고혈압은 대충 140에 90 이상이면 그냥 고혈압이에요. 명확하죠? 당뇨는 고혈압이 있든 고지혈증이 있든 어떤 병이 있든 간에 당화혈색소 6.5 넘으면 당뇨예요. 단일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그런데 고지혈증은 내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정말 왜 이렇게 고지혈증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울까? 저도 정말 화가 납니다. 자, 볼게요. 자, LDL이 중풍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70만 넘어도 병이에요. LDL이 70 넘으면 병이고요. 경동맥 질환이나 복부동맥류, 당뇨가 있으면 100부터 병이에요. LDL 100 넘으면 병입니다. 그리고 아무 병이 없으면 160부터 병이에요. 그런데 병이 없더라도 이 조건들 중에서 2개 이상이면 130 이상일 때부터 병으로 보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해졌어요. LDL만 보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LDL 보는 기준도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또 복잡하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LDL만 보면 되는 거에 한 가지 조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LDL이 당뇨 환자는 100까지 괜찮다. 100 넘으면 치료한다. 당뇨 없으면 160까지 괜찮다. 160 넘으면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140에 90부터 고혈압, 당뇨는 당화혈색소 6.5부터 당뇨, 고지혈증은 LDL이 160부터 고지혈증인데 당뇨 환자는 100부터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유는 없어 그냥이. 자, 왜 당뇨가 있을 때 100부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당뇨 환자분들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11가지 수치나 합병증 설명을 할 때 제가 당뇨가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엄청 낮은 분이 당뇨가 없는 분에서 콜레스테롤 엄청 높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고지혈증을 굉장히 엄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이 LDL 60은 더 까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LDL 100부터 고지혈증이라고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당뇨 환자의 문제가 또 뭐냐면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160부터 고지혈증인 그 확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당뇨 환자일 때 160 기준으로 하면 65%가 고지혈증이고요. 당뇨 환자는 100부터 고지혈증이니까 100 기준으로 하면 86.6%가 고지혈증이에요. 당뇨 환자 고지혈증 가지고 있을 확률이 2.3배 높다. 2.3배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 환자는 거의 90% 가까이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문제고 오늘 이 시간에 복잡하니까 당뇨 환자는 100, 비당뇨인은 160 넘으면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자, 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병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장악당해 있는 병이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음모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내용이 그냥 오늘 이 시간 고지혈증 소개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개념 설명하는 이 부분에 국한된 이런 음모론만 제가 뽑아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완벽하게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드릴 건데 오늘 이 시간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확실하고요. 그 중에서 LDL이 높은 것이 가장 문제고 갑 오브 갑이다. 이거는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논문들이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모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지혈증이 뭔지 무슨 병인지 대충 짧게 피 속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인 지질이 높거나 낮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 2위,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위, 4위인 심근경색과 중풍의 주요 원인이 고지혈증인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이상지질 혈증 환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40% 가까이는 본인이 이상지질 혈증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이 이상지질 혈증의 프로파일이 LDL, HDL 중성지방이 있는데 이 중에서 HDL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얘만 낮으면 병이고 나머지 2개 LDL 중성지방은 높은 게 병이 맞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LDL 높은 게 가장 위험하고 HDL 낮은 게 그 다음으로 위험하고 중성지방 높은 게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가장 미미하다. 그런 이유로 이 3개를 보기가 힘드시면 LDL 높은 것만 보면 되고
간단하게 LDL이 160 넘으면 고지혈증인데 당뇨 환자는 100 넘으면 고지혈증이다. 그래서 혈압은 140에 90 이상, 당뇨는 당화혈색소 6.5 이상, 고지혈증은 LDL 160 이상, 당뇨는 100 이상 이면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